결혼할 때 뭐 1,000만 원을 뭐 준다던가 아니면은 조이나 부의금 관련해서도 굉장한 액수를 좀 주면서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디벨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인기 많았던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신현님 보셨나요? 당연하죠. 네, 뭐 이분하게 잊지 않았다, 뭐 물고기 등등 많은 유행어를 만들어준 프로그램인데 흑백 요리사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좀 이름 좀 날리는 셰프와 대하의 고수들이 붙는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 기획을 들었을 때 당연히 저는 백수저가 완전히 압승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철가방 요리사가 그 여경래 셰프님을 이기고 급식대가님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걸 또 보면서 아, 이게 선입견이 좀 컸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근데 문득 이제 개발자에 대해서도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기업 개발자와 스타트업 개발자 어떠세요? 좀 선입견이나 그런 편견들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경험을 못한 이제 초년생이나 뭐 학생들은 많은 선입견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IT 좀 대기업이 커리어의 무조건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개발자와 스타트업 개발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취업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대기업 개발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의 대기업 개발자분들한테도 인터뷰도 하고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 개발자와 스타트업 개발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개발자의 업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개발하고 배포 일정이 다가오면은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그리고 배포된 버전에서 버그나 CS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업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자, 일단 연봉과 복지 그쵸, 이거 대기업을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맞죠. 평균적으로 대기업의 연봉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있는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투자를 크게 받아서 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뭐 1,000만 원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같은 경우도 조이나 부의금 관련해서도 굉장한 액수를 좀 주면서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대기업 복지가 아직 스타트업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게 은행 신용평가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쵸. 대출을 받을 때나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이제 일원으로서 이제 일할 경우에는 스톡 옵션을 받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무조건 스타트업이 나쁘다라고만 보실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개인이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서는 보통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니고 계신 그 개발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생각하는 대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자기가 맡은 업무만 해결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렇죠.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기획적으로 빵꾸난 부분을 메우면서 개발을 할 때도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모든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기업은 아무래도 기획자가 완벽하게 따로 있고 안 돼 있으면 다시 해주세요 라고 딱 토스를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거를 다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런 걸 또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그만큼 또 시스템 자체가 거대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죠. 네, 또 바꾸기도 쉽지 않고. 네. 스타트업은 또 장점이 굉장히 뛰어난 팀원 중 하나가 이거 좀 이상하다 바꾸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 프로젝트 혹은 그 다음 월부터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금융권 쪽으로 계시는 대기업 개발자가 있는데 대기업은 직급이 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회의 중에서 직급이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 뭔가 개발적으로 약간 틀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회의할 때
토론도 막 하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고 나름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좀 더 수평적인데 대기업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것들을 대기업 개발자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일단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커리어를 쌓으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들은 바로는 전통적인 대기업일수록 전공 여부와 학점을 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 추세라고는 해요. 네. 신입으로서는 뭐 아직까지도 코딩 테스트를 좀 본다고 하고 포트폴리오 위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평가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점점 긴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심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큰 맥락에서 내가 가려는 회사의 어떤 시스템의 특정 지식들을 포함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분이 말하시기를 본인이 운영해본 서비스가 작게라도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높은 그 메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권 대기업에 다니는 분한테 어떻게 들어갔냐 좀 물어보니까 코딩 테스트 준비는 굉장히 필수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매일 아침마다 문제를 랜덤으로 돌려서 한 문제씩 풀었다고 하고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앱 3개를 출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남들과 차별성을 가지려고 앱 1개는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기능을 추가하고 리팩토링을 하는 그런 디벨롭을 하면서 면접을 좀 대비를 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쉽지 않은데. 제 동생, 아는 동생인데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할 줄은 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지 또 대기업을 들어가나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경력자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입은 귀엽게 봐주죠. 네,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를 안 보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나 어떤 연구들을 해왔는지 그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요. 당연히 그 전 회사의 경험들과 연구 과제들이 대기업의 연구 과제 혹은 사업이랑 맞아떨어지면 아주 좋죠. 그러면 모셔와야죠 이제. 그쵸? 스타트업 vs 대기업. 디벨로가 추천하는 직장은 일단 먼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만 뽑진 못할 것 같습니다. 둘 다 너무나 뚜렷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닐 거고 스타트업이라고 무조건 불만족스러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더 대기업을 지향하긴 하거든요. 더 좋아하고 왜냐면 복지라던가 뭐 연봉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인 시선들 같은 것도 나 뭐 카카오 다녀, 네이버 다녀 이런 거를 말했을 때 좀 어깨도 으쓱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대기업 지향적이긴 한데 다니는 개발자분 말 들어보면은 내가 그냥 되게 큰 자동차의 하나의 나사가 된 느낌이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굳이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없어도 이 프로젝트가 잘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는 만큼 대기업이라고 해서 단점이 없고 완벽한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게임 직업 테크트리 선택하듯이 남들 말만 믿고 판단하시지 말고 조금 더 본인의 주체적인 고민을 담아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도 없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본인만 잘하면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직장은 사실 환경일 뿐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적응하는 게 개발자이기도 하고 개발 실력이 곧 개발자 그 자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나중에 대기업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선택지에 없어요. 어차피 가더라도 다시 나와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좀 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고 개발 외적으로도 고민해 볼 것들이 많은 환경이 저에겐 좀 더 좋은 경험이고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가시는 건가요? 싶은데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랑 별개로 저희 회사가 애정이 좀 있어서 애정이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대기업을 뭐 한 번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표님이랑 상담이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영역에서는 더 어려운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 어려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 야생에 뛰어드는 게 저한테 알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아직도 그건 유효하고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흑백 개발자라는 주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개발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무조건 백 요리사의 음식이 다 맛있진 않았잖아요. 우승자도 흑요리사였고. 그렇죠. 본인을 믿고 본인만의 판을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 게임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니까 대기업 들어갔다고 인생이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